대부분 제가 탔던 전기차도 그런데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실제 주행했을 때 훨씬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테스팅을 하고 인증을 잘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살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돈? 중요하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이요. 디자인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나를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으니까 디자인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쁜 디자인의 차가 나왔고요. 가격도 쓸만해요. 그런데 한번 타서 최대로 탈 수 있는 거리가 80km밖에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대로 밟아보기도 전에 충전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도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을 때마다 주행거리를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는 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거고, 가격도 뭔가 가성비 하면서 성능에 대비해서 가격을 보게 되니까 뭔가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데, 주행거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이게 기술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숫자로 딱 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호불호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두고는요, 이야기가 조금 많아요. 일단 인증을 환경부에서 해주는데요. 자동차마다 편차도 있고요. 주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높게 나오니까 정부가 산업보호 차원에서 수입차들한테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말도 나오죠. 또 어떤 차들은 환경부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한테 테스트를 맡깁니다.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인증만 해주는 형식이라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에 신뢰도를 놓고는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밝히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그거는 조금 믿을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정답은 있을 것 같은데 쉽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직 자동차 쪽에서 엄청나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테스트하는 현장을 직접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이었어요. 여기는 전기차 주행거리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최종 인증까지 내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인증 시험 기관이라는 곳이 지금 저희 과학원 말고 5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옆에 하나가 있고, 석유관리원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진흥형이 하나가 있고, 대구기계부원이 하나가 있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쪽 시험 기관들이 시험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인증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테스트하는 방법은 모든 기관이 똑같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차의 상태가 주행거리는 몇 킬로미터를 탔으며 타이어 상태는 어때야 하는지까지 어디서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법으로 제한해 놓은 거죠. 실제 테스트도 도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합니다. 이게 온도라던가 습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통제된 상황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 안쪽이 전기차 주행거리를 테스팅하는 실험실입니다. 여기 안에를 보면 지금 실험에 사용될 차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과 밖이 벽 2개 그리고 두껍게 공간까지 있는 상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안에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서 균일한 실험 환경이 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추워. 지금 이 안쪽 소음도 심하고 온도도 굉장히 낮은데 아무래도 겨울철 주행거리를 테스팅하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전기차 주행거리 세팅은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 이렇게 원통으로 된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 위에서 바퀴가 돌게 됩니다. 이 레일로 측정된 최대 주행거리가 이 차를 인증하는 거리가 될 거고요. 갑자기 차가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쇠사슬로 단단하게 고정도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계기판을 봐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전문 장비들을 연결해서 전기들을 얼마나 썼는지 또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얼마인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조건이 만족되면
배터리를 풀로 충전해서 방전될 때까지 상온에서 한 번, 저온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요. 이거를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홍보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소비자들은 저공해차 누리집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온, 저온, 주행 가는 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 이거 맞을 수가 없었네, 애초에. 이게 도로에서 하는 거랑 실험실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차를 몰 때 한 가지 속도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요. 타이어랑 바닥에서 오는 마찰도 있겠죠. 또 차가 가다 보면 속도가 높아질수록 바람 저항도 생기잖아요. 또 안에 사람도 타잖아요. 이거 무게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대충 짰네. 이러니까 안 맞지. 자, 근데 그거 아니죠. 실험실에서 할 때도 그런 저항값들을 다 반영해서 진행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안에서 보여드렸던 저 시험 장비들을 구동하게 되는 컨트롤룸이고요. 컨트롤하는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실 온도를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건 저온 시험을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저온 마이너스 7도에 맞춰서 저희가 이 지금 시험실에 각각 벽면이나 이런 데 다 온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도로 잘 맞춰져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저 차량을 구동하게 되는 저 롤러 부분, 차대 동력계라고 하는 저 롤러 부분을 컨트롤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도로 부하가 있고 차량 부하가 있고 그 이제 차가 앞에 가지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공기저항 받는 부분도 다 들어가거든요. 네. 차량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이게 2차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입력을 하면 이 입력값에 따라서 바람 세기라던가 밑에 그 뻑뻑해지는 강도라던가 조정이 된다. 네, 앞에 바람 세기는 이 롤러 차속에 따라 가지고 저 팬이 알아서 연동돼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뻑뻑해짐 그런 정도는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일단 차를 밖에서 한번 굴려요. 그러면 차를 굴리면서 공기 저항이라던가 타이어 저항 이런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세팅 값으로 넣습니다. 아까 전에 자동차 바퀴 막 이렇게 굴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면 밑에 롤러가 있는데 그 롤러가 뻑뻑해져요. 노면 저항만큼 뻑뻑해지는 거고요. 차 앞에 커다란 에어컨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그 실험실 안에 온도를 낮출 때도 사용이 되는데 차가 달리는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차 속도에 맞춰서 바람을 막 이렇게 약하게부터 강풍까지 계속 불어줍니다. 그러니까 노면 마찰이라던가 공기 저항 이거는 충족이 됐고요. 운전도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석에 앉으면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 모니터 안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엑셀을 밟으면 그 선이 오른쪽으로 하고요. 엑셀을 떼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엑셀을 밟았다가 줄였다가 밟았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엑셀을 밟게도 하고 떼게도 하는 이 유도선, 이거는요 시내랑 고속주행, 정속주행까지 운전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만든 주행 테스트 방식입니다. 완전 충전된 차를 방전되게까지 하는데 8시간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유도선 옆으로 허용된 오차 범위가 조금씩 있어요. 까딱하다가 엑셀을 잘못 밟아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테스트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오든 어떤 실험실에서 하든 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이 진행되도록 다 통제된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뽑아내는 거죠. 이거 직접 운전하시면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일단 주행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저희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네. 화장실을 못 가죠. 아. 네, 밥도 못 먹고. 네. 혹시 이거 하면서 있었던 해프닝 같은 거 있어요? 뭐 확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일단 진짜 지겹습니다 이거. 지겹다고요? 너무 지겨워요. 안에서 그 이거 계속 보면서 속도 맞춰야 되면 네, 맞춰야 되니까. 핸드폰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못 볼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못 하죠. 아. 저 앞에 화면만 보면서 계속 화면 따라서 차가 똑같이 그 속도를 맞춰가는지만 계속 보면서 가야 되니까. 거의 6시간, 8시간을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래 알겠어. 테스트도 고생해서 하는 거 알겠고요. 조건들도 다 맞추고 저항값까지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실제랑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들을 아무리 입력했다고 해도 실제 환경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데 속도라던가 뭐 공기 저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르막 내리막도 있을 거고요. 또 커브길도 있죠. 커브길하면서 속도도 많이 줄고 마찰도 더 커질 거니까 그런 거는 실험실 안에서 반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까 전에 운전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운전 주행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행 모델이 미국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이라던가 그런 통계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주행 모델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주행 테스트하는 거 아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려면 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요 기준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요 기준에서 하겠다 했을 때 시장에서의 혼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고려하면 완성이 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꽤 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행 가능 거리를 계속해서 인증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통제된 환경과 같은 조건 하에서 어쨌든 차들끼리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사용 가능 시간 공개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똑같은 핸드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전화만 하는 사람이랑 유튜브를 계속 보는 사람이랑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은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핸드폰에 사용 가능 시간이 얼마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다른 핸드폰을 살 때 이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쓸 수 있겠지, 조금 덜 쓸 수 있겠구나, 비교할 수 있다. 이거랑 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 이거 환경부 실드 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서 가서 물어보고 이해된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환경부 인증은 일단 이해할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테스트 자체를 제조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제조사가 테스트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환경부는 인증만 해주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있겠어?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에요. 저 진짜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제조사가 네. 직접 해서 제출하는 주행거리 네,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댓글에 있더라고요. 네, 그 기사 같은 거 막 뜨면. 네. 메이저 제약사 같은 곳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BMW,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그런 곳들은 기존의 내연기관부터 쭉 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자기들 시험 설비를 저희 환경부한테 시설적합 확인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시험을 한 결과를 저희한테 내서 시험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설비가 없는 곳들은 저희한테 이제 시험 알림을 받아가지고 인증시험 기관이라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는 수입차들은 대충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에요? 도요타가 시험을 보고요. 아니면 스텔란티스, 볼보, 네, 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내는 자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조사들이 내는 결과는 주행거리 얼마입니다라고 딱 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걔들이 그쪽에서 시험할 결과들에서 전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다 내거든요. 저희가 그걸 또 계산을 다 해보거든요. 다른 차들하고 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값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값이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결과에 들어갔던 중간 자료들도 다 제출을 하니까 조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부에서 검증을 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다 속여서 허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미스터리 슈퍼 방식, 그러니까 환경부가 시중에서 차를 사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면 강한 페널티를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진짜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꼼수는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 있죠. 그 운전하는 사람의 몸무게를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무게가 줄으니까 조금이라도 거리가 늘어나겠죠. 또 환경부에서 할 때는 한 번 테스트를 하는데 자기 제조사에서 하면 여러 번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결과값을 갖다 주면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최대 10%. 그러니까 300km 갈 수 있는 차가 30km 더 얻을 수 있는 이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신뢰도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이 들었던 건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차한테 환경부가 페널티 줘서 안 좋은 결과를 주는 거 아니냐였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국산차든 수입차든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기업들은 직접 해서 제출하니까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준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높게 나왔던 차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낮게 나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라별로 특징이 조금 반영된 건데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테스트할 때 쓰는 주행 모델 있죠. 그게 나라별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크게는 미국과 유럽이 있는데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고속 구간이 많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고속으로 갈수록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건 맞긴 한데요. 저속일 때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데 중점을 둔다던가 혹은 고속에서도 효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는 차마다 세팅값이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이 많았을 때 주행거리 면에서 유리한 차가 있는 거고 저속이 많을 때 유리한 차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405km까지 갈 수 있다던 ID4는 유럽에서 368km로 측정되면서 40km 가까이 거리가 줄었고요. 아이오닉 5는 오히려 유럽에서 주행거리가 45km나 높게 측정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거 쓴다며. 그러면 미국이랑 우리나라 테스트는 왜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미국에서 겨울철 주행거리를 잴 때는요, 성해 방지 정도만 켜놓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히터를 풀로 켜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터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인증거리가 보통 더 짧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차랑 미국의 인증시험을 보낸 차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차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차를 그 나라에 보낼 때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조금 세팅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주행거리 말고 배터리 용량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배터리 용량? 배터리 용량도 객관적인 수치긴 하죠. 그런데 배터리 용량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보다 아우디의 그 Q4 e-tron, 그게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거든요. 실제 주행 거리는 아이오닉 5가 더 많아요. 일단 차체 무게가 서로 다르고요. 또 자동차 외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기 저항 값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 주행 성능을 세팅하는 그 세팅 값도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배터리나 그 구동 방식에서의 기술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만으로 주행 거리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결론만 요약을 해보면요. 1번, 환경부가 인증한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실제 주행 거리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같은 환경 하에서 테스팅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끼리 비교하기에는 쓰기 좋다. 세 번째는 환경부 테스트는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거보다 높다. 네 번째, 현실과 맞닿을 수 있는 그 측정 방식이 개발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2차 저차 대차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